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4 하중 전단력 및 굽힌 모멘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어떻게 보면 4.5를 다 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혹시 디테일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4.5에 가서 더 이론을 다시 배우고 또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 4.4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였구나 라는 게 조금 감이 더 오실 거예요. 그럼 우선 하중 전단력 굽힌 모멘트 사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일단 보호규약부터 봅시다. 앞에서 이미 다뤘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 이제 왼쪽 면에서는 플러스 방향의 힘이 항상 전단력은 위로, 모멘트는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죠. 그리고 물체의 오른쪽 면에서 전단력과 모멘트를 그릴 땐 아래쪽 방향이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 부호규약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포하중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 방향이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밑에서도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중 같은 경우에도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표기를 하고요. 모멘트 같은 것은 동일하게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항상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Q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말은 아래 방향으로 3만큼 이런 식으로 분포하중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내가 Q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 윗방향으로 이렇게 분포하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보호규약이고, 하지만 평형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 보호규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래 방향이면 빼면 되고 위의 방향이면 더하면 되는 거죠. 그때 부호, 그러니까 평형방정식을 풀 때의 부호는 그 좌표 평면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각각의 변형의 형태를 의미하는 보호규약은 정해진 이 약속을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요 세 가지 케이스 A, B, C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전단력과 모멘트와 분포하중 혹은 집중하중이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측면의 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뒤에서 설명은 하지만 예를 보면 오른쪽 면에 발생하는 우측면에서 발생하는 전단력과 모멘트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왼쪽 면은 동일합니다. 무조건 기준이 될 때는 이제 V랑 M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점에서 아주 미소량 dx만큼 이렇게 갔을 때, 이동을 했을 때 우측면에 발생하는 전단력과 모멘트는 이 분포하중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때 변화량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미소 변화량 dv, 미소 변화량 dm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했고, 근데 단 이 분포하중이기 때문에 분포하중이고 dx 굉장히 미소량을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가해진 힘 자체가 굉장히 작은 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미소량만큼 모멘트가 변하고 아주 미소량만큼 전단력이 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거고요. 다만 밑에 집중하중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집중하중이라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였더라도
여기에 길이가 굉장히 짧을지라도 이 점에 굉장히 큰 집중적인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오른쪽 면에서의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V는 V1만큼 더해지고 M은 M1만큼 변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의미 있는 큰 값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준 겁니다. 밑에 그림도 동일해요. C도 미소만큼 길이만큼 dx만큼 움직였지만 얘는 이 한 점에 집중적으로 모멘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점을 지나는 순간 V값과 M값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V는 V1만큼 M은 M1만큼.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와 이 케이스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포하중일 때는 미소량이 변화되는 거고 집중하중 집중 모멘트일 때는 의미 있는 양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한번 살펴보죠. 일단 그림 A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형방정식을 그려보는 거예요. 일단 부호규역이 플러스인 방향으로 다 그려놨고 그러면 이제 수직 방향으로 합이 0이다 라는 걸 해보면 어때요? 일단 수직 방향으로 힘이 V 플러스 방향이죠. 윗방향. 그 다음에 Q가 아래 방향으로 그러면 이 힘은 어떻게 하죠? 이 면적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Q 곱하기 dx가 되겠죠. 그래서 Q 곱하기 dx인데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 가면 전단력 얘가 있죠. V 플러스 dv 그리고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는 0이다 라고 하면 수직력에 대한 평형방정식을 구했고 그럼 얘는 V는 이렇게 지워질 테고 얘랑 얘만 남겠네요. 그래서 넘겨주고 계산을 하면 결국에 dx분의 dv는 마이너스 q다라는 식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dx분의 dv 이게 무슨 의미가 되죠? x가 아주 작게 움직였을 때 v의 변화량 곧 미분값이죠. 미분. 그리고 미분은 뭐예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x에 대한 v의 변화량, x에 대한 v의 기울기죠. 그러면 그런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q다라는 거를 식을 유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럼 q가 0이면 q가 0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하중들이 없었다면 이런 분포 하중이 없었다면 dx분의 dv는 0이다. 그렇죠. 이게 이 값이 0이 되니까 그 말은 뭐예요? x가 변하더라도 v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은 얘가 이렇게 여기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도 v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여기에 v와 오른쪽으로 쭉 갔을 때 v랑 동일한 v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중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q가 컨스탄트이면 q가 어떤 값을 가지면 0이 아닌 값을 가지면 dx분의 dv가 컨스탄트일 테고 뭐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전단력은 선형적으로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Q가 아래쪽으로 누르는 게 플러스 방향이었잖아요. 플러스 방향이면 dx분의 dv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죠. 그 말은 x가 변할 때 v가 작아진다라는 뜻이죠. 작아진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v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왼쪽에서는 컸었는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평형방정식의 관점에서 얘가 평형을 이루려면 얘가 평형을 이루려면 지금 V는 주어진 거예요. 왼쪽에서 이제 V가 이만큼
이만큼 전단력이 있는데 Q가 아래로 작동을 했어요. 그쵸? 아래 방향으로. 그러면 이 전체가 평형을 이루려면 얘가 오른쪽 면은 작아져야겠어요? 커져야겠어요? 작아져야겠죠. 왜냐하면 얘가 이미 Q가 도와줬기 때문에 얘와 얘를 합친 게 왼쪽이랑 동일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 Q가 크면 클수록 오른쪽에 발생하는 전단력은 작아져야 전체적으로 평형을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Q가 만약에 반대보호에서 마이너스라면 위쪽으로 이렇게 발생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얘는 오른쪽의 전단력은 오히려 커져야겠죠. 왜냐면 얘랑 얘가 합쳐져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나는 아래로 더 큰 힘으로 내려야 평형을 이룰 테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Q가 컨스탄트이면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전단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형적으로 변하는데 증가해야 되는 건지 감소해야 되는 건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 식 4.4를 이번엔 또 적분을 해보자 라고 하면 요식을 좀 정리를 하면 dx를 양변에 곱하면 dv는 마이너스 q dx죠. 그러면 dv를 적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dv를 a에서 b까지라는 거는 어떤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점이 여기가 a고 이 점이 a고 이렇게 이동한 점이 b라고 하면 O에서 그러면 dv를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면 그건 뭐랑 똑같냐면 얘를 적분한 거랑 똑같죠. dv랑 마이너스 qdx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고 qd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와 같다. 근데 얘는 무슨 의미냐면 적분을 하면 dv를 적분하면 v가 되겠죠. 그리고 a에서 b까지니까 vb에서 va를 뺀 것과 동일한 거죠. 적분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오른쪽 여기서의 전단력에서 A점에서의 전단력을 뺀 값이죠. 차이. 그래서 점 B와 A에서의 전단력의 차이가 바로 dV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값이고 그것은 동일하게 얘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올 수 있죠. Q를 X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에 마이너스를 달아준 거. 그게 뭐예요? 그럼 Q라는 게 뭐냐면 하중선도죠. 하중선도라는 게 요 하중의 선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중의 함수. 그 함수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니까 면적이죠. 그렇죠? 면적이고 A에서 B까지. 사실 이렇게 컨스탄트한 Q인 경우에 그냥 이 면적을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 면적. Q에서 DX까지. 근데 DX가 이제 A에서 B까지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보는 만약에 이렇게 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요 중간점을 잘랐을 때랑 요 정도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그리고 여기를 내가 A점이라고 하고 내가 B점이라고 했을 때, 요 잘랐을 때 여기에 발생하는 분명히 VA가 있을 테고 전단력 여기에서의 VB가 있을 텐데 이거의 차이값이 VB와 VA의 이 차이값이 결국에는 A와 B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Q를 적분한 것에 마이너스를 달아준 것과 동일하다. 만약에 이 중간에 이런 Q들이 발생을 했었다면
이렇게 Q들이 발생을 했었다면 요 VA와 VB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 차이가 곧 이거의 면적에 마이너스를 달아준 것과 동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로 내리는 힘이 생기면 그만큼 VB가 커져야 된다고 했어요? 작아져야 된다고요? 작아져야 되죠? 작아져야 VB랑 Q랑 더했을 때, 그 분포 과정의 전체를 더했을 때 VA와 이제 그 평형을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분포 하중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집중 하중이 적용하는 경우는 4.4점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뭐 나중에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 이 말이 더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봅니다. 다음 분포 하중에서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전단력에 대해서 풀었던 거고, 이번엔 구피 모멘트에 대해서. 구피 모멘트에서 식을 구해보면 일단 좌측면에서의 모멘트 합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좌측면에서 모멘트 합이 0이다라고 하면 일단 이 모멘트가 있죠. 이건 무슨 방향인가요?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m. 그 다음 어떤 힘이 모멘트를 발생시키죠? 얘. 분포하중. 그럼 이 면적이 힘이 되는 거고, 면적이 Q 곱하기 dx죠. Q 곱하기 dx. 이걸 집중하중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중간에 발생할 때고, 중간은 거리가 얼마가 돼요? 2분의 dx가 되죠. 그래서 2분의 dx. 그리고 부호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회전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v 플러스 dv가 모멘트를 일으키고 이쪽 방향이죠. 또 마이너스고 거리는 dx. 그래서 v 플러스 dx에 dx를 곱하고 거리를 곱하고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모멘트 m 플러스 dm. 얘는 플러스 방향이죠. 그리고 얘는 거리와 상관이 없죠. 이거 자체가 모멘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게 0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무시할 수 있는 양을 지웁니다. 무시할 수 있는 양을 지우는데 먼저 어떤 양이 제일 작은지 생각을 해보면 D자가 붙은 것들이 다 미소량이라는 뜻이었죠. 아주 작은 양. 근데 그 작은 양을 제곱하면 더 작아지겠죠. 0.01을 제곱하면 0.0001이 되는 것처럼 그런 작은 양의 곱은 무시하자라고 해서 그럼 무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 dx 곱하기 dx가 있는 거 때문에 얘 무시. dx 곱하기 dv 있는 거 얘 무시. 할 수 있겠죠? 그럼 뭐만 남죠? 그러면 보면 마이너스 m v는 살아남아서 마이너스 v dx 그리고 여기 플러스 m dm은 살아남아서 근데 m 자체가 또 사라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v dx 플러스 dm은 0 이것만 있고 그럼 그거를 v를 넘겨주면 dx분의 dm은 v라는 또 중요한 식이 나옵니다. 파란색은 중요하다는 식이죠. 그래서 그럼 얘는 뭘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면 모멘트를 x에 대해 미분해주면 그 말은 x의 변화량에 대한 m의 변화량은 그 점에서의 전단력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v가 0이면 어떤 특정한 점에서 전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dx분의 dm도 0이다. 그 말은 모멘트의 변화량이 0이다. 그러니까 굽힌 모멘트는 그 점에서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모멘트가 변하려면 전단력이 그 점에 뭔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분포하중의 이 경우는 이제 분포하중의 경우만 성립하고 집중하중의 점에서는 전단력의 갑작스러운 불연속이 나타나서 dx는 dm이 정의되지 않는다. 집중하중의 작용점에서는 그때는 전단력이 갑자기 크게 변화하는 부분이라서 불연속이 일어나겠죠. dx분의 dm이. 그래서 그게 정의되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4.6을 또 적분을 해보면 얘도 dm은 v 곱하기 dx로 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분을 하면 dm을 a에서 b까지 적분을 한 거는 vd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랑 동일하고, 그러면 이렇게 적분한 거는 dm을 적분을 하면 m이 되겠죠. 그리고 a에서 b까지니까 b에서 ma를 뺀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번엔 b와 a점에서의 모멘트 차이,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막 B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가 A점이라고 하고 여기 B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뭔가 발생하는 MA가 있을 테고 여기서 발생하는 MB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 값은 결국에 A에서 B까지의 V를 X에 대해 적분한 거랑 동일하다. 그러면 A와 A점과 B점 사이에 뭔가 발생하는 전단력 선도, 그러니까 V 함수에 대한 면적이다. 그거를 적분한 거는 곧 면적이니까요. 그거와 같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전단력 선도라는 걸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얘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는 전단력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전단력을 x로 미분한 건 마이너스 q라고 나타냈고, 그래서 전단력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q와 같고, 그거를 적분을 하면 결국에 B점에서의 전단력과 A점에서의 전단력의 차이는 결국에 마이너스 q를 적분한 것과 같고, 마이너스 q dx를 적분한 것과 같고, 그 말은 q라는 하중선도의 면적에 이제 마이너스를 단 거와 동일하다라는 거였고요. 뒤에서도 결국에 그런 식을 이제 굽힌 모멘트에 대해서 식을 구했는데, 굽힌 모멘트에 대한 식을 이렇게 구해봤더니 x의 변화량에 대한 m의 변화량을 알 수 있었고, 그게 v로 표현이 됐다. 근데 얘도 또 적분을 해보면 결국에 a점과 b점의 모멘트의 차이는 v dx를 적분을 한 것과 동일하고, 그게 바로 전단력 선도의 면적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B에 그동안 이제 분포화 중이었던 A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한번 B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B에 대해서. 그럼 B는 이제 집중하중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B라는. 그러면 이번에 이제는 버티컬 방향으로 수직 방향의 힘의 표현 방정식을 구해보면 V가 위로 있죠. 마이너스 B가 아래 방향 마이너스 B, V 플러스 V1은 마이너스만 있네요. 그러면 0.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V1은 마이너스 P다 라는 게 바로 나오죠. 이거는 직관적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V 마이너스 P가 돼야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야 위로 V, 아래로 P, 아래로 P가 왔으니까 V에서 P만큼 뺀 것만 오른쪽 면에 발생을 시키면 이 세 가지를 더하면 0이 되겠죠. 방향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멘트는 항상 이제 좌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모멘트의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이제 모멘트 마이너스 방향, 음의 방향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이 집중하중이 모멘트를 이 방향으로 발생을 시키겠죠. 이것도 음의 방향이고 거리는 2분의 dx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p 곱하기 2분의 dx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 오른쪽에 v 플러스 v1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또 회전을 시키니까, 그리고 거리는 dx고요. v 플러스 v1 곱하기 dx 마이너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m 플러스 m1이 플러스 방향으로 발생해서 0이다 라고 하면
이제 얘를 M1은 이라고 정리를 하면 오른쪽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쵸? 뭐 지워지는 것들이 지워지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도 사실 M1이라는 값이 뭐냐면 이 왼쪽 점에선 M이었는데 dx만큼 움직였을 때 중간에 이제 P라는 집중하중이 발생을 했고 그랬을 때 오른쪽 면에 모멘트의 변화량이잖아요. 그 변화량이 결국에 이런 식인데 보면 다 dx란 말이죠. 사실 미소량이에요. 그래서 사실 M1 역시 미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중점을 지날 때 부피 모멘트는 실제로 M1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0이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x 자체가 워낙 작아서. 그리고 하지만 뭐의 변화는 있냐면 부피 모멘트 M은 집중하중점에서 변하지 않지만 dx분의 dm 이 변화율은 갑자기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m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m의 변화율은 급작스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중요한 식을 아까 나왔었죠? 파란색이 말고 앞에서 이 식 dx분의 dm은 v라는 식 이 식을 가지고 오른쪽 면에 dx분의 dm을 구해보면 그게 바로 그냥 v죠. v. 오른쪽 면에선 dx분의 dm은 전단력으로 했으니까 그 전단력이 뭐예요? v 플러스 v1이죠. v 플러스 v1이고 아까 v1이 마이너스 p라고 했기 때문에 v 빼기 p. 그러면 이 변화율이 dx분의 dm이 집중하중을 지나기 바로 전에는 왼쪽 면에선 v였다가 집중하중을 통과하는 순간, 오른쪽을 통과하는 순간 급격히 p가 빼지면서 차이가 커지죠. 그래서 모멘트 자체는 m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m의 변화율은 급격하게 변한다. p에 의해서. 그래서 m은 p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지만 m의 변화율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C에 해당하는 거. 이번에는 이 점에서 집중으로 우력, 그러니까 모멘트가 발생할 때 그럼 이것도 이제 평행방정식 y 방향으로 해보면 위쪽 방향으로 v 플러스 v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얘밖에 없네요. 아래쪽 방향으로 v 플러스 v1 빼주면 되죠. 는 0 하면 v1은 0이다 라고 나와서 그냥 v의 변화량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전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그러면 이제 모멘트의 합이 0이다 라는 걸 구해보면 평형방정식을 좌측면에서 항상 그러면 또 m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m 그다음 쭉 오른쪽으로 가다가 m0가 발생하죠. 플러스 방향으로 그래서 플러스 m 그 다음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모멘트를 일으키니까 그리고 거리는 dx v 플러스 v1 곱하기 dx 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 플러스 m1이 플러스 방향으로 모멘트를 일으키니까 m 플러스 m1은 0 그럼 이거 이제 또 정리를 좀 해보면 m이 이렇게 사라지고
다음에 미분량을 포함한 항을 좀 무시를 해버리면 dx분의 v1 곱하기 dx는 작을 테니까 v1 무시해버리고 이것도 v도 무시해버리고 dx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살아남는 게 결국 얘랑 얘밖에 없네요. 그러면 m1은 마이너스 m0다. 그래서 결국에 얘는 m1 플러스 m1은 m 마이너스 m0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왜냐면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m만큼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중간에 m0가 플러스 방향으로 모멘트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면에선 이 m0만큼 더 적은 모멘트만 있으면 얘와 얘가 합쳐져서 얘와 더해져서 제로가 되면 되는 거죠. 평면을 이루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도움을 주는 거죠. 오른쪽 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오른쪽 면에서는 모멘트가 작아지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중 작용점을 지나감에 따라 굽힌 모멘트는 감소한다. 그렇죠. 그리고 굽힌 모멘트는 우력의 작용점에서 갑작스럽게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미 미소량을 그렸지만 만약에 A라는 점에서 이런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멘트가 발생하는 거면 A점에서 M0를 요 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모멘트가 전혀 변화가 없다가 요 점을 지나는 순간 모멘트가 M-M0가 돼서 갑작스럽게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선도를 그려보시면 알아요. 선도를 이제 왼쪽에서 차근차근 X가 움직일 때 각각의 그 절단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V와 모멘트를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집중 하중을 지나기 전과 지나기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